사남매를 데리고 시골의 25평 집으로 이사를 왔다. 사남매가 살기에는 턱없이 좁은 집. 어느 순간 나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매일 감당해야 하는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치워도 청소한 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집이 너무 좁아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고 했다. 나는 머리 한 대를 맞은 것 같았다. 그날로 나는 전부 버리자는 마음으로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곳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집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달리기 시합도 한다. 나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물건을 줄이니 정리하는 시간이 줄었고 필요 없는 소비가 줄면서 생활비도 남았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청소하는 방식이었다. 예전에는 집을 치우는 게 하나의 큰일처럼 느껴졌었는데 물건이 줄어드니 할 일이 별로 없어졌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이 적으니까 청소기를 돌리기 편했고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게 없으니까 한번 닦아주는 게 다였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청소할 일이 줄어든 것이었다. 예전에는 필요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을 때가 많았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물건들에게 각자의 집을 마련해 주었다.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잘 분류해서 수납해 두었더니 필요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단번에 찾을 수 있었다. 필요한 걸 찾는 시간도 짧아지고 비슷한 물건을 또 사는 일도 줄었다.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 만큼 많이 가지고 살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사들이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예전에는 예쁘면 다 사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뻐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이건 어디에 둘지, 얼마나 자주 쓰게 될지, 대체할 물건이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다가 안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신기하게도 안 사려고 크게 애쓴 것도 아닌데 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통장에 돈이 남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매일 생활비가 부족해서 정해둔 예산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저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비상금조차 없어서 아이들이 입원을 하거나 큰돈이 나갈 때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물건을 많이 사지 않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고 저축까지 할 수 있게 돼서 꿈에 그리던 1억을 모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시간이 남는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하루가 늘 부족했다. 물건이 많으면 정리할 것도 많아지고 자잘하게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았다. 하지만 집이 단순해지면서 생각도 단순해졌고 결정도 훨씬 쉬워졌다. 무엇보다도 공간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니 더 이상 집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 나만의 기준으로 물건을 버리고 최소한의 물건으로만 생활하니까 할 일 자체가 줄어들어 시간이 그만큼 남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주부라면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가족들을 위한 일이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인스타툰 작가가 되었다. 나만의 기준으로 집을 비우다 보니 내 취향이 서서히 드러났다. 예전에는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집을 보면 우리 집도 저렇게 꾸미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예쁜 소품을 보면 사고 싶고 유행하는 가구가 있으면 눈길이 갔다. 그런데 물건을 줄이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장식이나 꾸밈이 많은 집보다 단정하고 빈 공간이 많은 집을 좋아했다. 비어있는 공간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집을 꾸미는 것도 계속 더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다고 우리 집에 물건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아이들이 넷이나 있으니 장난감도 있고 책도 있고 생활용품들도 다 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가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을 더 잘 선택하는 것. 그게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인 것 같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지 4년.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달라진 건 아니다. 여전히 아이들이 오면 집은 어질러져 있고 가끔은 필요 없는 것을 사기도 한다. 그런데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사니까 하루를 버티는 데 쓰던 힘이 조금씩 남기 시작한다.
그 힘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게 된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공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는 힘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미니멀 라이프 4년차가 되었다. 지금의 결과가 있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다. 무작정 다 버리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없어서 난감했던 적도 있었고, 남들이 추천하는 수납템들을 따라 사보기도 했지만 우리 집 방식과는 맞지 않아서 결국 창고에 짐만 더 늘어났던 적도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때가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살림과 육아를 하느라 자신을 잊고 사는 분들에게 내가 겪은 4년간의 시행착오와 비움의 기록들을 하나씩 나눠보려고 한다.